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달은 매주 보네요. 네. 113쪽에 환매특약 등기 여기 볼체라인 것 같은데요. 네, 환매특약 등기 좀 보겠습니다. 환매특약. 여기서 환은 다시 환자고 매는 삶의 자예요. 삶의 자. 특은 특별한 이란 뜻이고 약은 약속 계약을 얘기할 겁니다. 다시 사는 특별한 계약에 관한 등기, 환매특약 등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보통 돈이 필요할 때 다른 자들에게 돈을 빌리죠. 다른 자들에게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리면 담보를 요구할 테고 담보로 보통은 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텐데요. 이 환매특약은 매도담보를 만드는 등기가 이 환매특약 등기예요. 매도담보는 뭐냐면 돈을 빌리는 대신에 소유권을 넘기는 형식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겁니다. 이를 매도담보라고 얘기하고요. 양도담보의 일종입니다. 민사특별법에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여기에 갑은 부동산이 있고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다른 자에게 돈을 빌리고자 하는데 성격이 나빠서 돈을 빌리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 갑은 이런 형식을 취합니다. 내 부동산을 네가 좀 사가라 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라고 한다면 사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나한테 팔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다시 사게 돼요. 그래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에 돈을 빌리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은 형태의 담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법에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이때 이 가분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겠다는 특별한 약속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환매특약이 체결되면 이 갑에게 환매권이라는 형성권이 발생을 해요. 이건 대단히 강력한 권리입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환매권이라는 권리인데요. 이건 형성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방의 의사표시만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아주 강력한 권리예요. 이 환매권의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 환매특약을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환매특약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 환매권은 물권이 아니죠. 물권이 아닙니다.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다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나중에 돈이 생기면 을에게 다시 살 수가 있겠죠. 환매권을 통해서 다시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를 환매권을 행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환매가 성립이 됩니다. 환매라는 것은 다시 사는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된다는 뜻이에요. 환매가 이루어지고 등기를 다시 찾아와야 될 겁니다.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다시 이렇게 실행이 돼요. 그러면 소유권은 이제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결국은 이 환매특약을 통해서 매매 대금만큼 을로부터 돈을 빌린 겁니다. 그렇겠죠? 결과적으로는 이 매매 대금만큼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를 매도담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두 개의 법률 행위가 나타났는데요. 주종 관계를 판단한다면 어느 것이 주, 어느 것이 종이라고 했습니까? 네, 매매가 주예요. 우리 민법에는 14개의 전형계약이 있는데 이 전형계약 중에서 으뜸이 되는 게 매매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매매가 주된 계약이 될 테고 이 환매특약은 종된 계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 요 두 가지 계약은 동시에 체결이 되는데요. 이것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버리면 환매특약은 자동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왜? 주종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될 때는 이것이 실효되지를 않습니다. 왜? 주종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타나고 이 환매특약으로 인한 환매 등기가 나타나는데 이것도 주종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게 주고 어느 게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이게 주고 이게 종이에요. 이걸 왜 판단을 해야 되느냐면 이것이 각하가 되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각하가 됩니다. 주종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각하가 된다고 해서 이것이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실행될 수가 있어요. 주종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매매와 환매 특약이 주종관계가 있기 때문에 갑과 을을 특정할 때 이 매매를 기준으로 해서 갑과 을을 특정합니다. 갑은 매매를 기준한다면 매도인이 될 테고 을은 매수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갑과 을을 특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등기가 3건이 나타나는데 이 3건의 등기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판단하게 되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누구에게 이익이 발생합니까? 을이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을은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니까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갑에게 발생한 환매권의 대항력이 추가가 돼요.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이 환매 등기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는 갑이 될 테고 이 환매 등기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는 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될 테고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환매 등기와 환매 등기 전후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양쪽으로 나타나는데 총 3건의 등기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3건의 등기는 전부 다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있는 공동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전부 다 공동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할 때, 이 시점은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이면서 동시에 환매 특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이에요. 우리 민법은 이 2가지 계약을 동시에 체결해야 된다라고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체결되지 않는다면 환매특약이라는 문구를 설령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환매특약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동시에 체결되지 않는다면 환매특약이라고 계약서에 딱 명기되어 있어도 환매특약이 아니에요. 뭐겠습니까? 동시에 체결되지 않는다면 재매매 예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매매 예약. 그러면 환매특약이 이루어질 때는 환매등기를 하죠. 재매매 예약이 이루어질 때는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매매 예약과 가등기가 이루어지면 이때는 매도담보가 아니라 가등기담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는. 그래서 용어가 좀 달라집니다. 요게. 그 다음에 이 민법상의 취지는 우리 등기법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등기법은 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요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등기는 민법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우리 등기법에서는 동시에 신청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거 2가지 등기는 동시에 신청이 돼야 돼요. 민법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이것이 동시에 신청이 되지 않게 되면 각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시에 신청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2개의 등기가 동시에 신청이 된다면 순위가 접수번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접수번호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신청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접수번호가 동일하다면 순위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위도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순위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순위가 같다는 것은 어떠한 식으로 표기가 됩니까?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부기등기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주등기와의 동일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주등기의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이때 부기등기 한다고 했죠. 그래서 순위가 같기 때문에 하나는 주등기를 하고 하나는 부기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주, 어느 것을 부기등기 하겠습니까? 주종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주고 이게 종이니까 이게 주등기라고 한다면 이 환매등기는 여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부기등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환매등기는 부기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청 정보, 동시 신청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때 순위가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순위 칸은 다른 거죠. 이건 3번, 3의 1이죠. 따라서 별개의 순위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동시 신청이지만 신청 정보는 별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와 환매 등기 신청 정보는 따로 작성을 해서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떠한 등기와 차이가 있느냐면 신탁 등기와 차이가 나타납니다. 신탁 등기는 이 권리에 관한 등기와 신탁 등기가 한 건의 신청 정보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거기서는 순위번호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순위번호를 달리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와 이 환매 등기 신청 정보는 별도로 신청 정보를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때 환매 등기가 부기 등기에 이루어진다면 이 환매 등기가 부기 등기입니다. 이 환매 등기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등기입니까? 갑의 이름이겠죠? 맞습니까? 환매권자는 갑이니까 환매권의 등기 명의는 갑이 될 겁니다. 이 환매권이라는 권리는 이건 일종의 재산적 권리입니다. 재산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 환매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환매권을 양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환매권이 양도가 됐다면 환매권의 주체의 변경이 이루어지니까 환매등기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환매등기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환매등기 이전 등기. 그럼 이 환매등기 이전 등기는 환매등기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갔죠. 따라서 무슨 등기할까요? 부기 등기를 하게 됩니다. 환매등기 이전 등기는 환매등기보다 한 단계 더 나갔으니까 부기에 부기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 환매등기 이전 등기는 이렇게 할 겁니다. 환매등기가 여기서 3의 1이었죠? 여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부기의 부기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환매등기의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의 부기 등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시점까지 환매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네, 을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뭐가 맞아요? 을 명의 등기는 여기 이루어지죠. 네, 환매 등기의 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갑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환매 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여기 써놨죠. 환매 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누굽니까? 을이죠. 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뭐를 첨부하죠? 인감증명. 기억나십니까? 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이때는 인감증명을 등기 의무자가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환매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 을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왜요? 등기 의무자와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인감증명은 첨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환매 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등기 신청 시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이 환매 등기는 동시에 신청이 되죠. 여기 안 써놨나? 써놨을 텐데. 네, 여기 있죠. 동시에 신청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환매 등기 등기 의무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을이죠.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까? 환매 등기 신청 시에 아직은 안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등기 의무자는 등기표 정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환매 등기를 같이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환매 등기 신청할 당시에 등기 의무자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직 실행되기 전 단계이니까 등기 의무자 을은 인감증명이 있을까? 아니요. 등기필 정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때 등기필 정보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도 첨부하지 않고 등기필 정보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요? 환매 등기 신청 시에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환매 등기 신청 시에는 인감증명도 첨부하지 않고 등기필 정보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요때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갑이지만 환매권자는 누굽니까? 네?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요 시점부터 환매권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환매 특약은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니까 등기를 할 필요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등기는 왜 하느냐? 물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요 시점에 환매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갑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도 갑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요 갑이 환매 등기 이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환매 등기에 가등기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가장 강력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매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가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매 등기는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매 등기는 처음부터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죠. 환매 등기는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도계약을 체결하면 환매권의 양도계약, 이전계약을 체결하면 요 A는 환매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이 환매권의 이전 등기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건 지금 A는 환매권을 취득한 상태입니까? 취득하지 못한 상태입니까? 이전 등기 이전에. 아직 취득은 못했죠. 따라서 소유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 환매권의 이전 등기 청구권의 순위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 이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매 등기 자체의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지만 환매 등기 이전의 가등기는 허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환매 등기 자체의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지만 환매 등기 이전의 가등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매 등기 이전의 가등기는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부기의 부기일까요? 부기의 부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본등기와 가등기는 순위를 같이 쓴다고 했죠. 따라서 환매 등기 이전 등기가 부기의 부기니까 가등기도 부기의 부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책을 통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거기 환매 등기의 등기가 나와 있는데요. 1번을 보시면, 2번을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혹은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신청하면서 환매 특약 등기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환매 등기의 가등기란 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매 등기 이전의 가등기는 존재하겠죠. 환매 등기의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지만 환매권 이전의 가등기는 허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차가 나와 있는데 이 절차는요. 이 환매 등기 신청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동시에 신청이 된다고 그랬죠. 민법상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우리 등기법은 동시에 신청해야 됩니다. 하지만 신청 정보는 별개로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뭐와 차이가 나타난다고요? 신탁 등기와 차이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단가로 2번은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신청인도 설명이 됐습니다. 거기 2번을 좀 보시면요. 환매 특약 등기의 환매 권리자는 매도인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제3자를 환매 권리자로 하는 환매 특약 등기는 할 수 없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환매권자는 요 갑이죠. 그런데 등기를 여기 엉뚱한 A 명의로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유는요. 이 환매권은 대단히 강력한 권리입니다. 이 환매권은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형성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갑이 이런 강력한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취득한 요 을은 굉장히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갑이 환매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상대방은 소유권을 언제 뺏길지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렇죠. 확정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환매권이 있는 한.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환매권은 대단히 예외적으로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누구에게만 인정하겠다는 겁니까? 매도인 갑에게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이 환매권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한 굉장히 불안한 법적 지위에 놓이기 때문에 이 환매권은 절대로 5년을 초과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5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가 5년 이상 길어지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요 2번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긴 게 아니라 그 밑에 3번을 보시면 1번 필수적 기록 정보,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이건 민법에서도 출제될 수 있고 우리 등기법에서도 출제가 가능한데 이 환매 등기의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은 매매대금, 매매비용입니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매매대금, 매매비용. 판매등기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것은 매매대금, 매매비용. 그 다음에 임의적 기록 정보라고 나와 있는데 임의적 정보 내용이 되겠죠. 거기 보시면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절대로 5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지위에 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은.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설명이 된 겁니다. 이거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여기서 이 환매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매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환매 등기가 말소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 신청에 의해서 말소되는 경우. 두 번째, 단독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되는 경우. 세 번째, 직권으로 말소되는 경우. 이렇게 환매 등기, 말소 등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요 환매 특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고 한다면 환매권은 소멸되겠죠. 무효, 취소, 해제가 돼버리면 다 소급표가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환매권은 소멸이 될 겁니다. 환매권이 소멸되니까 환매 등기도 말소돼야 되겠죠.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네? 을이에요. 환매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불이익이 발생하겠죠. 누굽니까? 등기 관리자. 이 환매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이 되겠죠. 등기 관리자. 그래서 이 환매 등기는 원칙이 공동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되는 겁니다. 언제요? 환매 특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 맞습니까?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 두 번째, 환매 기간이 경과가 됐다면 환매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환매권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매 등기 말소돼야 될 겁니다. 환매권을 갑이 포기했다면 더 이상 환매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때도 환매 등기가 말소가 될 겁니다. 이때는 전부 다 공동 신청이에요. 5가지. 환매 특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 경우, 환매 기간이 경과가 된 경우, 환매권을 포기한 경우. 그렇죠. 5가지를 외우기가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걸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단독 신청은 언제냐면 혼동이 이루어졌을 때, 단독 신청에 의한다라고 제가 암기를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혼동은 무슨 뜻입니까? 2개 이상의 법적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이 돼서 약한 법적 지위가 강한 법적 지위에 흡수돼서 소멸되는 것을 혼동이라고 얘기하죠. 이때 갑은 환매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요 을이 갑에게 소유권을 넘깁니다. 증여를 통해서 소유권을 넘겼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갑은 환매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도 같이 갖게 되겠죠. 그럼 환매권은 등기가 되어 있을 테고요. 소유권도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약한 법적 지위가 강한 법적 지위에 흡수돼서 소멸되는 게 혼동이니까 이것은 말소돼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환매권자예요. 누굽니까? 가. 그렇죠.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소유권자입니다. 누굽니까? 갑. 을이 갑에게 소유권 넘겼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이 환매권이 혼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때는 무조건 단독 신청입니다. 이걸 좀 외워두셔야 돼요. 2개 이상의 법적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이 돼서 약한 법적 지위가 강한 법적 지위에 흡수돼서 소멸된다면 약한 법적 지위를 공시하고 있는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되겠죠. 그럼 말소되는 등기 명의인가? 그 다음에 살아있는 등기 명의는 전부 다 동일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혼동의 경우에는 이 동일인에게 전부 다 책임이 기속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만 등기 관리자고 등기 의무자예요. 그래서 혼동은 무조건 단독 신청입니다. 이거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혼동은 무조건 단독 신청. 그 다음에 이 직권말소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직권말소는 언제냐면 이 환매권을 행사해서 환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다시 갑의 이름으로 회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회복을 위해서 등기관리자 갑과 등기의무자가 을이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게 될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있을 때 등기관은 이 등기를 실행하면서
이 환매 등기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게 돼요. 따라서 이 경우는 이것은 직권말 수 없는다. 언제요? 환매권을 행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 환매 등기는 등기관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직권말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하나하나씩이니까 이게 더 암기가 쉽겠죠? 혼동은 단독 신청. 혼동은 무조건 단독 신청이라고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환매권을 행사해서 환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다시 환매권자에게로 등기 명의가 되돌려질 때 그때는 직권말소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매권 행사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환매권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 거기 보시면 환매특약부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그렇죠. 이 등기는 매도인이 등기권리자죠. 매수인이 등기의무자 공동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3번을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은 환매로 하고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등기 원인 날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형성권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해요. 따라서 매도인 갑이 을에게 환매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한 시점, 그 시점에 환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환매가 이루어졌으니까 그 시점이 등기원인 날짜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환매특약 등기의 말소는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 후 제한 등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좀 보겠습니다. 대지권 등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 이 아파트는 레미안 아파트라고 얘기했죠. 여기는 101호, 여긴 202호, 303호쯤 될 겁니다. 이때 이 건물의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천일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 맞습니까? 그리고 101호 표제부 갑구 을구 그 다음에 쭉쭉쭉 가서 303호 표제부, 갑구, 을구. 그렇겠죠? 네. 이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등기부를 집합건물 등기부 또는 구분건물 등기부라고 얘기했죠. 이건 어디까지나 건물 등기부예요. 건물 등기부. 그 다음에 이 토지는 건물과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등기부가 따로 있겠죠. 표제부, 갑구, 을구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때 건물 등기부의 이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구분된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네. 이때 303호 소유자는 갑이고요. 갑은 뭐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대지사용권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지사용권은 어떠한 권리가 있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렇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건 등기가 가능한 대지사용권이고 등기가 안 되는 점유사용권이라는 대지사용권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 직권법에 의하면 갑이 303호를 을에게 넘길 때 을은 303호를 취득했으니까 대지사용권도 같이 취득해야 된다고 했죠. 이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대지사용권은 토지등기부에 등기가 되는 겁니까? 건물등기부에 등기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토지등기부에 등기가 되겠죠. 소유권, 지산권, 전세권, 임차권이라는 대지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예요. 따라서 토지등기부에 등기가 될 겁니다. 소유권일 때는 여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일 때는 여기에 기록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이때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을 때를 대지사용권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건물 등기부 상단부에는 어떠한 내용이 등기가 됐습니까? 건물에 관한 내용이. 그렇죠. 그 다음에 하단부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이 됐다고 했습니까? 토지에 관한 내용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하단부에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때 그 등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지권 등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빈칸으로 되어 있다면 이 권리는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을 쓴다고 했고, 여기에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된다면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돼버리면 이 건물 등기부는 토지에 관한 내용도 공시하고, 아니요, 거꾸로 얘기했네. 건물에 관한 내용도 공시하게 되고 토지에 관한 내용도 공시한다고 그랬죠?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지권의 일체성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303호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테고요. 이 303호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한 내용은 이거겠죠. 이것이 여기에 기록이 된다면 대지권 등기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죠. 대지권 등기가 여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303호를 갑이 을에게 넘길 때 대지사용권도 자동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돼버리면 이 건물 등기부 하나 가지고 건물과 토지가 같이 공시가 되는데 이를 대지권의 일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기가 돼서 대지권의 일체성이 나타나게 되면 대지사용권은 따로 등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되었다는 뜻을 기록한다고 했죠. 이 등기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다가 기록하는 게 대지권 등기, 여기에 기록이 되는 것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기억나십니까?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되었다는 뜻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니까 이때는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단독 신청이겠죠.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등기부 해당구 상란에 한다고 했죠. 이건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직권에 의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직권에 의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된다고 했고요. 이제 좀 깊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101호부터 202호, 303호가 될 테고요. 이 토지들은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들이 소유하겠죠. 맞습니까? 이 대지 사용권은 비율로서 존재를 할 텐데요. 이 비율이 결정되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 그렇죠. 구분 건물의 면적 비율이 아니라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토지는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전부 소유하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때 여기 303호 소유자가 갑이라고 할 때 요 갑이 이 대지에 대한 권리는 갑이 여전히 갖고 있는 상태에서 303호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대지에 대한 권리는 갑이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303호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대지 사용권이나 대지권이라는 권리는 구분 건물 소유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갖는 권리죠. 그러면 이 303호를 을이 가지고 있다면 대지에 대한 권리도 을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요 갑이 대지에 대한 권리는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303호만 을에게 넘겨주게 되면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이 깨집니다. 그리고 대지권의 일체성도 깨지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303호에 대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주고 대지에 대한 권리는 갑이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는 본등기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본등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게 돼요.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등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체성이 깨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을에게 저당권 등기만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303호에 대해서만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실행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당권 등기라는 얘기는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게 되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하게 될 테고, 저당권이 실행이 된다는 얘기는 경매 절차를 통해서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는 얘기는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가압류 가처분 등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법조문에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규정되어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달라질 가능성을 처음부터 막겠다는 겁니다. 이게 대지권의 일체성,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을에게 갑은 을에게 303호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303호 소유자 누굽니까? 303호 소유자 갑. 대지에 대한 소유권자 누구겠습니까? 갑. 일체성이 안 깨지죠. 그래서 이 전세권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거 두 번째 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네. 이거는 어떨까요? 303호를 갑이 가지고 있으면서 303호만을 갑이 가지고 있으면서 요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303호를 갑이 가지고 있으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 을에게 이전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일체성이 깨져버립니다. 맞습니까? 이거는요,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가능한가. 이 가등기라는 것은 본등기를 전제로 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 본등기가 안 되는 것처럼 가등기도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303호 소유자와 토지에 대한 권리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것도 나중에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겠죠? 이것이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요, 을에게 지상권 등기 해줄 수 있겠습니까?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을에게 지상권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있겠죠. 전세권 등기는요? 네? 임차권 등기는요? 이거 전부 다 가능하죠. 303호 소유자 을, 대지에 대한 소유자 을, 을이 아니라 가. 꼭 잘못 얘기했네. 303호 소유자 가, 대지에 대한 소유자 가. 을은 어디까지나 용의물권, 용의채권만 갖고 있으니까 일체성이 깨지지 않죠. 맞습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됐죠? 네. 그런데 이러한 등기들은 뭐를 전제로 하느냐면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같이 해주는 겁니다. 같이. 그런데 만약에 갑이 대지 사용권을 요 갑이 을에게 이러한 등기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한 등기와 요 등기는 요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해준 거예요. 그런데 갑이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을에게 이러한 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까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는 을에게 지상권 등기,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 해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토지 소유권자는 101호부터 303호 소유자니까. 그렇죠. 그런데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요 을에게 이런 등기를 해준 게 아니라 303호 소유자가 단독으로 을에게 이런 등기를 해줄 수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없겠죠. 왜요? 네, 이건 지분 아닙니까? 지분에 대해서 용의권 설정이 가능합니까?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을에게 이런 등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전원이 이런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정도 보시면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5쪽을 보시면 맨 밑에 대지권 등기 후 제한 등기가 나와 있는데 1번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대지권 등기 어디였다 한다고 했죠? 구분건물 등기부, 표제부, 하단부. 그렇죠. 구분건물 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소유권의 등기명인의 신청이 있게 되면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될 테고 그 즉시 등기가는 토지 등기부 해당부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다고 했죠. 직권으로.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전세권이 설정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왜? 일체적으로 공시가 되니까. 여기 보시면 건물과 토지가 같이 공시가 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A에게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전세 목적물은 이거 아닙니까? 표제부. 그렇죠. 전세 목적물은 표제부니까 표제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303호 그 다음에 대지권, 토지에 대한 권리. 그래서 이 전세권의 목적은 303호와 이 대지권이 전부 다 전세권의 목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건물이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표제부 전체에 대해서 이 권리에 관한 효력이 미칠 텐데 표제부의 상단부에는 건물, 하단부는 토지. 따라서 건물과 토지에 같이 효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등기라는 뜻이 부기가 되어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여기 기타란에 건물에 한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토지에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보통 오피스텔 전세권 등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건물에 한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에 따라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의 한 등기의 순서는 순위번호 갖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별개의 등기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건 건물 등기부고 이쪽은 토지 등기부죠. 맞습니까?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그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권리의 순위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 갖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왜? 서로 별개의 등기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까? 접수번호. 그렇죠. 접수번호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접수번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기, 그 밖에 이와 관련이 있는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네. 4번을 보시면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토지 등기 기록에는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토지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그 밖에 이와 관련이 되어 있는 토지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지권의 일체성,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가 출제가 될 거예요. 이 정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등기를 볼 겁니다. 전세권.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권자예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전세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뭡니까? 첫 번째, 네,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전세금 수수. 그렇죠. 전세금이 지급이 돼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전세건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전세건이 설정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물건과 차이가 나죠? 다른 물건은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전세건만큼은 하나의 요건이 추가가 됩니다. 전세금 수수, 전세금 지급. 그래서 이 전세금은 전세건의 성립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민법에서 하셨죠? 전세금은 전세건의 성립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을은 두 가지 권리를 취득합니다. 먼저 전세건이라는 물건을 취득할 겁니다. 그렇죠. 전세건이라는 물건을 취득할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전세금이 을이 갑에게 지급되었을 때 이 갑은 전세금을 꿀꺽합니까? 아니죠. 전세금 나중에 돌려주겠죠. 이 전세금은 민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임 및 특수한 지급 방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목돈이 을이 갑에게 지급이 되면 이 목돈을 갑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로서 차임에 대체하는 겁니다. 이자로서. 그래서 이 차임의 특수한 지급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갑이 갖는 것은 전세금 자체를 갖는 게 아니라 전세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차임으로써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 기간이 종료가 됐다면 전세금은 돌려줘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요 을은 장래에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하게 됩니다. 장래에 발생하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을에게 있습니다. 이 전세권은 두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용도에 조차 사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전세권의 용의물권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에요. 이를 전세권의 용의물권성이라고 얘기하고 전세권의 주된 성질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전세권은 지상권과 지역권과 달리 그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상권은 목적이 정해져 있죠. 사용 수익의 목적이 있죠. 뭡니까?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지상권이요.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또 하나는요. 수목의 소유 목적. 그래서 이 지상권은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권도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조망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인지 조망지역권. 그렇죠. 물을 끌어다 쓸 목적으로 설정된 지역권인지 용수지역권. 그렇죠.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인지 통행지역권. 이렇게 지역권도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수익의 목적이 지상권과 지역권은 존재해요. 그런데 이 전세권은 그 목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적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용도에 쫓아만 사용한다면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이 전세권이 소멸되었을 때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이 목적물, 전세 목적물 전부로부터 이게 외워두시면 나중에 민법 공부하실 때 대단히 유용할 겁니다. 목적물 전부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보물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종된 성질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소멸되었을 때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그 목적물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를 전세권의 담보물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세권은 부동산 전부, 일부도 가능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전부에 대해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고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이 됐을 때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일부만 경매 절차로 넘깁니까? 전부를 경매 절차로 넘기는 겁니까? 네? 일부 전세권자는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전세 목적물 전부를 넘기는 겁니까? 일부를 넘기는 겁니까? 이 써놨잖아요. 전부라고.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세권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세권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고 용익물권성이 주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성이 종된 성질입니다. 민법에서 하셨죠? 네. 그러면 이때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이 전세권과 분리를 해서 다른 자에게 양도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됩니까? 허용되지 않습니까? 네? 허용되지? 안 되죠? 네.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 전세금 자체는 나중에 갑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전세금 반환 채권만 A에게 넘겨버리면 요 을이 사용 수익할 때 저 건물에 대해서 손해를 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을은 손해를 가한다고 해도 이 갑이 돌려준 전세금에 대해서 공제할 수 없게 돼버려요. 왜? A가 취득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언제 양도 허용되죠? 네, 맞습니다. 우리 판례 문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이 소멸된 경우에 한해서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용익물권성이 소멸된 경우에 한해서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소멸돼 버리면 이제 이 전세금은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멸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양도가 가능합니다. 우리 판례가 그렇게 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전세권 등기는 말소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소멸되었을 때. 없죠. 왜요? 이 범위 내에서는 살아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소멸되었을 때 양도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살아있는 전세권 등기도 이전 등기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살아있는 전세권 등기도 A 명의로 이전 등기가 돼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언제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용익물권성이 소멸되었을 때 전세권 이전 등기가 허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소멸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용익물권성 소멸하죠.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세권에 대해서 합의 해지가 이루어진다면 소멸하겠죠. 이때도 전세금 반환 채권도 양도가 가능하고 전세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전세권 소멸 청구 또는 전세권 소멸 통고돼 있죠. 다 민법에서 하는 거죠. 이때도 소멸되겠죠. 이때는 장래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전세권 이전 등기도 가능할 겁니다. 이거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117쪽에 전세권 등기가 나오는데요.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가장 자주 출제가 되는 건 물론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될 테고요. 두 번째 전세권 등기, 두 번째 저당권 등기, 세 번째 전세권 등기예요. 나머지 지상권이나 지역권 등기는 민법 지식으로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건 민법에서 얘기할 테고요. 성질, 이것도 이미 다 설명이 됐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3번입니다. 3번.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청 절차를 보시면 원칙은 공동신청이 될 테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필수적 기록 내용입니다. 그렇죠. 신청 정보의 필수적 정보 내용, 이게 가장 중요해요. 먼저 용의 물건이니까 범위가 기록돼야 되겠죠. 범위. 그 다음에 전세금이 전세건의 성립 요소니까 전세금도 신청 정보에 기록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전세건의 목적은 신청 정보에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목적은 용의 물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용의 물건이 있죠. 근데 이 용의 물건은 공통점이 뭡니까? 부동산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용의 물건은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먼저 범위입니다. 전부에 대한 권리라고 한다면 전부라고도 기록해야 돼요. 일부일 때는 어느 위치에서 어느 위치까지를 기록해야 됩니다. 신청 정보에.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용의 물건이니까 신청 정보의 범위를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 지상권은 목적이 정해져 있다고 했죠. 목적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목적을. 즉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인지 수목의 소유 목적인지 목적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이 지역권도 목적이 정해져 있죠. 용수를 위한 지역권인지 조망을 위한 지역권인지 통행을 위한 지역권인지 그 목적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은 목적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죠.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르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사용 수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세권은 목적은 없습니다. 대신 전세금이 전세권의 성립 요소죠. 따라서 전세금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신청 정보의 필수적 정보 내용, 이게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는 요역지 표시도 있습니다. 사실은 요역지 표시. 그래서 거기 필수적 정보 내용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임의적 기록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 위약금이라는 문구 있죠. 위약금 약정이 가능합니다. 전세권은. 그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바로 전세권이죠. 그런데 그 용도에 위배돼서 사용 수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는데 그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위약금 약정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거기 5번이 나와 있는데 306조 단서의 약정 이렇게 돼 있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양도금지 특약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전세권은 두 가지 특약의 등기가 가능해요. 첫 번째 위약금 약정, 두 번째 양도금지 특약. 이 두 가지 등기가 가능한데요. 이 위약금 약정에 관한 등기, 양도금지 특약 등기는 주등기에 의하겠습니까? 부기등기에 의하겠습니까? 부기등기. 특약 등기는 무조건 부기등기라고 했죠. 특약 등기는 무조건 부기등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3번을 보시면 등기관이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전부 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액을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전세금 자체가 될 테니까. 그런데 일부 양도라고 한다면 어느 범위인지 기록해야 되겠죠? 네, 당연한 내용이 될 겁니다. 2번을 보시면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언제 전세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용의물권성이 소멸되었을 때. 맞습니까? 용의물권성 소멸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언제입니까? 존속기간 만료. 그렇죠. 따라서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전세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다만 존속기간 만료 전일지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여기서 해당 전세권은 용의물권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의물권성,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되는 경우도 소멸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소멸한다 그랬죠. 이것을 증명한다면 이때도 이전 등기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세권 이전 등기는 전세권자로부터 한 단계 더 도출되겠죠. 그러면 주등기겠습니까? 부기등기겠습니까? 부기등기에 의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요 정도 보시면 전세권에선 가장 어려운 건 다 득점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